시간이 많진 않습니다만 다음 주제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수처장 후보를 최종 지명하면서 동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을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 지금 파다하게 나오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 SNS를 통해 자신의 속내를 여러 차례 최근 들어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이러저러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고요. 또 보이지 못하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땀과 노력을 기억해달라는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동부구치소를 찾아서 둘러봤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추미애 장관의 1년,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외에 기억나는 부분이 많지 않다. 이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딱 하나만 기억납니다. 공보준칙 바꿔가지고 수사하시는 분 못 나오게 해서 조국 전 장관 TV에 안 나오게 했는 그거 외에는 저는 사실은 기억이 거의 나는 게 없습니다. 도대체 싸움박질 했는 거 외에는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게 오늘의 이 시점입니다. 그 12월 31일과 1월 1일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검경 수사권 독립에 따라서 1차적인 수사권이 종결권이 경찰로 넘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 민생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그거를 해야 될 것이 법무부입니다. 그런데 그거 놔두고 지금 권력 다툼하다가 지금 불명예 퇴진하듯이 이런 점에서 정말 그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간에 인권 보호를 위해서 나름 노력했는 것은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 실질적으로 그것이 또 법원에 막힘으로써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동부구치소에 지금 500명 넘는 이게 코로나 확진자 남은 그걸 이제 그냥 한번 돌아보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사과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퇴해도 부족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 변호사님께는 이 부분까지 함께 묶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추미애 장관의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양상이 여당과 지금 청와대에 상당히 좀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재신임 해달라라는 그런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 국민청원 인수가 4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찌됐건 지지자의 마음은 잡고 있고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회가 남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근데 장관께서 스스로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장관이 특별히 하신 일이 없다고 일본 국민들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게 너무 눈에 띄는 갈등들이 사실은 언론에 비추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인 소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실무적인 업무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고요. 장관 본인께서는 오히려 검찰 수사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좀 많이 애쓰신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른바 6대 비리라 그래가지고 중대범죄에 관한 수사권을 전부 검찰이 지켰어요. 근데 그 검찰이 그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지켜가게 된데 사실은 그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그 행정안전부가 굉장히 많이 싸우신 분이 추미애 장관입니다.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 본인의 그런 노력의 그 어떤 보답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이제 서운함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조명되지 않고 검찰의 포괄적인 모습 그리고 최근에는 검찰총장이 법원이 분명히 지적한 그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부적절성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나는 전혀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히는 그 약간 오만한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전부 폐지하자는 늘상 논의가 나왔지만 20년 넘게 나온 논의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검찰의 반발을 고려해서 약간 가로막혔던 그 부분이 결국에는 검찰개혁의 어떤 동력으로 촉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본다면 추미애 장관으로서도 나름 법무부 장관으로서 외청인 검찰 조직을 많이 보호하고 아껴주려 노력했는데 그 부분이 실패로 돌아간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두 분께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짧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앞으로도 이렇게 검찰 개혁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박범계 의원이 후임으로 지금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박범계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참여정부 때부터 민정임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영입하면서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민정수석으로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검찰개혁과 관련된 전체적인 그 방향, 그 다음에 그 검찰개혁의 의지, 그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현 정부에 대해서. 근데 또 그뿐만 아니라 소병철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또 하마평에 오르고 계신데 그분은
전현 정부를 가리지 않고 그다음에 선후배를 가리지 않고 그 덕망에 관해서 굉장히 높은 평을 받으셨던 분이고요. 그다음 전 정권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검찰총장 사배수 후보에는 반드시 들어가셨던 네. 분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지금 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어느 부분을 선택할 것이냐,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먼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검찰 개혁에 그러니까 진정하게 검찰 개혁이 완수되기 위해선 네. 지금 현재 검찰을 구성하고 있는 검찰 가족으로부터 좀 더 협조적인 자세를 요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시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것으로 봅니다. 네, 빠르면 늘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최 변호사님, 그렇다면 앞으로 신임 법무부 장관은 검찰과의 관계 방향 어떻게 설정해야 됩니까? 개혁이냐 안정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실질적으로 지난 그 임시국회를 통해서 권력기관 개판은 완성됐다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법원,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이 완성됐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약에 인사권자라고 하면은 이제는 흔들린 검찰을 안정시킬 구원투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국회의원 출신이 아니면은 인사청문회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 박범계 의원이나 소병철 의원이신데 네. 박병계 의원은 판사 출신이고 소병철 의원은 검사 출신이십니다. 신망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정에 조금 더 방점이 든다고 하면은 저는 조심스럽지만 소병철 의원에게 좀 한 투표 일단 이번 주에 던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르면 내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 그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문재인 정권 하반기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진행이 될지 이 부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어떤 결과가 발표될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